이렇게 해가지고 진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학약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부터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부터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이가 이제 이과다, 문과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는 예체능, 예능, 뭐 등등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맞게 본격적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제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준다. 거기에 맞게. 그런데 형편이 아주 좋은 분은 말할 필요 없지만 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월급이 뭐 한 달에 뭐 300, 500만 원 선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생활비 쓰고 나면 교육비가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교육비가 여유롭지 않은데 아이는 유학을 갑자기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아이가 간절히 원하니까 부모님 생각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유학을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원하니까. 이때 분별을 잘해야 된다. 하느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줄 때는 어려운 환경에 맞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아이를 바르게 적응시키고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라고 그 많은 어려운 환경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집세도 못 낼 형편이고 월급도 작고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가 유학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보증금 빼가지고 유학을 보낸다든가 그냥 우리는 못 먹고 못 쓰면서 그냥 옷도 못 입으면서 아이한테 모든 그 생활비를 다 교육비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항상 이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환경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내 환경을 꼭 70%는 반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는 내 환경보다 더 무리하게 노력할 수도 있고 30%는 내 환경보다 낮게 노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0%는 내 환경을 꼭 반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30% 부담만 있을 때는 노력을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유학비가 보내려고 하니까 1년에 1억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7천만 원은 채울 수 있어. 3천만 원이 모자라. 그러면 이럴 때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 형편은 7천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 3천만 원 부담돼서 못한다. 그런데 네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한다 그러죠. 알바라 그러죠. 요즘에. 예, 그 직장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해가지고 네가 나머지 부족한 걸 채우면서 공부를 할 거라면 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는 너를 1억씩 1년에 투자하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타협을 봐가지고 아이가 나머지를 채우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도저히 나는 그럴 여건이 아니고 그럴 능력이 아니고 그런 마음도 아니다. 이럴 때는 아이를 잘 이해시켜서 적게 만들어야 돼요. 적게 만들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아이가 원한다는 이유로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데도 막 빚내서 유학을 보내고 보증금 빼서 보내고 그리고 내가 먹고 쓸 것도 없으면서 그 돈을 몽땅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자연에 어긋나는 짓이 돼요. 어긋나는 짓이 돼서 그 아이가 유학 가서 어떤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란 말은 에너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에너지 부담. 부모님이 부담을 안 줘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돈 없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아이는 느낀다. 그리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 부모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형편 어려워 돈 없어 돈 없어서 못 보내주겠어 하면서 자연적 부담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보내더라도 이 70%는 내 환경을 반영하고 30%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반영해서 공부시키는 건 괜찮다. 그런데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내 환경이 바닥인데 모든 걸 갖다 아이 위주로 다 투자해서 희생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결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을 아이들이 가고자 할 때는 심리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시는데 심리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은 못 가겠고 실력은 어중간하고 창피하기는 하고 삼류대학 가자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인류는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어중간하게 공부하러 우리나라 대학에 가자니 이렇게 뭐라 할까, 자기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학이나 가자. 그러면 창피하지도 않고 저 외국에 저 나쁜 대학 가더라도 삼류대학 가더라도 사람들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외국에 하버드도 있고 뭐 무슨 대학 있잖아 많이. 그런데 저 미국에 하버드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 미국에 삼류대학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류대학 가면 표가 딱 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저 삼류대학 가기는 싫고 인류는 못 가고 이류를 가자니 자기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이게 창피하니까 이렇게 도피식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함정에 빠져서 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가 도피 심리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데 이 함정에 빠져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절대 이건 불가하다. 두 번째 심리가 뭐냐?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든가 일어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이 너무나 자기가 느낄 때 동경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나는 외국에 가서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도 유학이 잘 맞는 사주가 있고 그러면 사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주에 내 기둥에 천간에 임계수가 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유학이 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연, 월, 일, 시에 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년생이면 임수가 뜨지요. 뭐 예를 들어 임자월이면 임수가 뜨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천간에 임계수가 떴을 때는 유학할 기질이 많이 있고 또 연에 인수나 편인이 있으면 유학운이 있습니다. 연에. 그래 연은 외국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 연에 인수, 편인 이건 학문을 뜻해요. 이게 역학적 용어를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는데 연에 인수, 편인 근데 이것은 학문을 뜻해요. 그러면 연에 인수나 편인이 있으면 외국 갈 기질이 강한 겁니다. 또 인수, 편인이 없다 하더라도 천간에 임수가 뜨면 유학 성향이 있다. 그러면 사주에 이렇게 유학 성향이 있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사주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유학을 꼭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목적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 거지. 이건 도피가 아니고 이럴 때는 역시 아이랑 상의를 해서
조건을 맞추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을 처음부터 닦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문 지식. 나는 앞으로 교수, 박사. 자, 집중하고 들으세요. 네. 교수, 박사 또는 그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이념과 목적을 세워서 부모가 진로를 잡아주고 본인도 그 진로를 잡아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부터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집안 환경이 따라준다면 유학을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호기심이라든가 이 도피식, 또 부모가 돈 많다고 유학이나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학생들은 실패 가능성이 95%입니다. 유학 보내놓고 개떡 돼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95%다. 그리고 바른 목적과 바른 이념을 세워서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유학을 보냈을 때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30%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70%는 목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30%만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절실하게 유학이 잘 맞고 운명에 또 절실하게 목적을 세워서 이념을 세워서 계획적 유학을 바르게 할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 있다고 대충 보낼 경우에는 95%가 실패다. 5%만이 본전 찾는 거예요. 그것도 본전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보낼 때는 돈이 있든 없든 다르게 분별하고 유학을 보내야지, 돈 있다고 함부로 유학을 보내고 돈 없는데도 너무 이렇게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무리하게 유학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을 잘못 보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견문은 넓히는데 서구적인 문물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동양 문화 사상을 다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양 문화 속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 관념들이 70%는 동양 문화로 젖어 있어요. 근데 아이는 외국을 3년, 5년 보내고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제. 70%가 서구적 문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는 이 동양 문화로 섞여 있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부모님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예, 이념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리고 부모님 와서 보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왜 이렇게 수준이 낮나 싶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래가지고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속썩이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도 못 갖추고 외국 가서 어중간하게 똥바람만 들어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작이 된다. 이러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을 보내더라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를 바르게 교육을 시킬 때 유학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감정의 잣대로 유학만 보내면 무조건 좋을 줄 알고 내 감정의 잣대로 몰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또 아이가 진실로 공부할 의지가 있어서 유학을 보낼 때는 부모님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노력을 해도 돼요. 그런데 딱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 지금 이게 열성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건지 약간의 도피 심리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해서 도피 심리가 섞여 있다. 이때는 무조건 보내면 안 된다. 여기서 공부하고 적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만이 여러분들이 대접도 받고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자녀들한테 욕도 안 먹고 나중에 무시도 안 당합니다. 이걸 분별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하고 그냥 땅 팔아서 투자하고 그냥 당신은 잘 쓰지도 못하면서 학비로 다 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배신감 느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을 보낼 때는 있는 사람보다 더 신중해야 되며 내가 30% 부담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기준을 두고 노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